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슈들이 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급등락이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이슈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장이 하락할 때부터 해서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힘들 만한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모양새를 잡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 계속해서 좀 굵직한 일정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짜놓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이 매매 전략을 정말 좀 어렵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5월 달에 우리가 또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힘은 비축해 놓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가 또 오히려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었고 악재들도 쏟아져 나왔었지만 이 일정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구간에 있거든요. 이러한 일정들이 결국에는 또 다 소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오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좀 잘 대응을 해놓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이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심리,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나 했었지만은 상당히 또 반등이 지속세가 이어지질 못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아니면 그 외의 주도주든 갖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또 물려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조금 해야 될지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이번에 이 계속되는 굵직한 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계속되는 굵직한 일정, 여러분들의 포트는 안전한가요? 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즉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의 포트가 어느 정도는 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일정들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를 준비를 해주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완전하게 그러한 타이밍, 포트를 조정하고 다시 좀 매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으로 저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슈들부터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상당히 또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감을 키울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1분기 성장률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 쇼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S공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이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GDP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GDP와 함께 PC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표가 아니라 먼저 이제 그냥 앞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PC 지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냥 이정표 정도의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원 이 PC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분기 3.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죠. 예상치는 3.4%였는데 이를 좀 웃도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간밤에 좀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연준에서 PC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 지출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또 가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CE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PCE 지수가 상당히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GDP 1분기 성장률 자체도 예상치보다 대폭 하회하는 그러한 성장률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2.4% 정도였는데 1%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성장률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움직임, 그리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들이 간밤에 시장에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한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그런 하락치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시장이 조금 급락을 좀 하고 요동을 치니까 옐런이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그 등판을 했었어요.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고 그러면서 인플레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 경로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나 연준의 발언을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명분이었어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 현재 튼튼하고 워낙에 지금 이 소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섣부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옐런 장관이 중간에 또 등판을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 여러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최근에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데 상당히 또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됐든 어제 우려감이 상당히 극화되는 가운데 옐런 장관이 또 등판을 해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또 이제 낮게 나왔죠. 더군다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우 또 이제 낮아진 수치로 또 이 성장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소비 위주의 그러한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꺾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비둘기적인 발언,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방어적인 발언을 한번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연준의 스탠스도 아마 이제 이번 FOMC에서는 물론 오늘 또 나올 PCE 지표를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명분 자체가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또 GDP가 상당히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스탠스 변화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조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GDP도 이렇게 조금 하향하는 그런 수치가 좀 나온 만큼 연준의 스탠스가 최근에는 완전히 매파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의 좀 변화되는 스탠스, 물론 PCE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말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어찌됐든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부분은 이번 GDP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스탠스 변화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FOMC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옐런 장관이 그래도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줬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또 이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게 테슬라죠. 머스크가 이번에 저가 신차 그리고 또 최근에 새롭게 모멘텀을 만든 게 바로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저가 신차 만들고 로보택시 빠르게 또 우리가 이 상용화로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주들을 조금 달래는 그런 이제 또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또 상당히 급등을 계속해서 좀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을 좀 잘 해줬고 지금 테슬라가 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최근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바닥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좀 만들어 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2차전지 종목 이야기할 때 한번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아직까지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같은 스탠스,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황이 좀 반전이 되고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재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따가 워낙에 또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테슬라가 또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 미증시 반등에 어느 정도 한 축을 좀 담당을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 시장에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GDP가 성장률이 하회한다. 그 다음에 PC 물가 지수가 또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면서 우려감이 깊어졌었지만 옐런 장관이 등판해서 아니다. 경제 튼튼하고 인플레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는 모습들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대로 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 의지를 보여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부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PCE 지표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번 PCE 지표에 따라서 또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당장에 PC 물가지수가 또 높게 나와가지고 아마 PCE 지표도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시장에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GDP는 또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왔으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조금 이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게 결국에는 물가 지표도 높은데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높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튼튼하니까 우리 금리 인하 빠르게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경제가 튼튼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의 최근의 명분이었었는데 이 명분이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연준도 지금 굉장히 좀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준의 스탠스는 일단 PCE 지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FOMC 회의가 이제 또 수요일 날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근로자의 날이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날로 인해서 대체 공휴일로 이제 또 월요일 날에 쉬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언가 매매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정들과 연휴들을 대비하면서 이 일정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일정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그에 맞는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 포트를 조금 조정하는 시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시장이 무언가 제대로 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정들이 이제 다가오는 구간 가운데 어느 정도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약간의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저가 매수세가 발휘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가오니까 이 일정들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완전하게 이제 이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시장의 반등을 완전히 찐반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다가오는 일정들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상당히 조금 이번 주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전략 포인트를 이야기할 때에도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일정들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절대적으로 신규 매수도 선별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선별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확인을 했을 때 일단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죠. 이 초소형 군집 위성이 성공적으로 또 발사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세트레가이나 AP 위성, 컨텍 같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을 한번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금양그린 파워나 SDN이나 뭐 혹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대명 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수급을 잘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 쪽들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LED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선익 시스템 굉장히 또 급등이 잘 나왔죠.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슈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도주 종목군들은 매크로 수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종목군들의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시장 반등 나오는 만큼의 주가 반등만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났던 거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상승이 크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개별 종목군들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뭐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테슬라도 좀 바닥을 잡고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거래 재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제대로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또 이제 들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워낙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움직임 자체가 에코프로도 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딱 11만 원 구간 찍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 보게 되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하락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모두 마찬가지죠. LNF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다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가장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었죠.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과 대입을 해보면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됐을 때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결론적으로 최근에 바닥을 잡는 구간이 약 25만 원 정도 구간이었습니다. 바닥을 잡는 구간이 25만 원 정도 구간이었고, 이 25만 원 정도 구간에서 최근에 30만 원 정도 구간까지 그래도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반등이 나왔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딱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코스닥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 코스닥도 언제부터 딱 반등이 나왔죠?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반등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든 혹은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든 이제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에 속하잖아요. 워낙에 시총이 많이 커졌고 거래가 많이 쏠리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산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잖아요. 산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니까 많이 빠진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그 반등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냥 딱 시장 움직이는 만큼의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온 수준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2차전지 관련해서는 많이 강조를 드리고 또 드리지만 앞선 구간에 이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줘야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평소에 움직이는 정도의 수급 정도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장 움직이는 대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의 주도주 종목군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시장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시장에서 눈에 띄게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 수급에 따라서 그냥 매크로 수급 들어오는 대로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0만 원 구간에 매물 구간 부딪혀 버리니까 힘이 안 들어와 있으니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거래 재개를 하기는 했지만 11만 원 구간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 매물 구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결국에는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민감한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구간에서 시장의 반등이 예상될 때에는 접근해도 무방한 종목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도주 종목군이니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반등 나와줄 것 같은데, 그리고 2차전 종목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은 다음 매물 구간까지 노리는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아마 워낙에 이제 또 계속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같은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추가 매수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왜냐하면 이 구간의 매물대를 결론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단가잖아요. 이 구간대를 소화를 해줘야지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구간,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됐든 전기차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넘어가기는 넘어갈 텐데 지금 완전하게 상용화가 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활발하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원래 비쌌던 차량을 싸게 팔 거다. 그러면서 저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수익성이 한 번에 확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과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구매자들이 수요가 조금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뭐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기술의 개발, 발전을 통해서 상용화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또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무작정 추가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주도주보다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만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움직일 거고, 이 개별 종목들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최대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정들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일정들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뉠 거잖아요. FOMC PC지표, 그 다음에 고용지표, 요 이제 굵직한 일정들과 연휴들이 또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 일정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나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위로 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로 갔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개별 종목 장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개별 종목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고 포트를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2차전지계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가 항상 최근에 2월달하고 3월달에 제가 2차전지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필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탑머티리얼, 뭐 캠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만 말씀드렸었던 이 시기가 한 2,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전지 종목군들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렸었어요. 그때 뭐 전고체 관련해서 삼성, SDI, 한동화성 이런 거 갔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수급이 쏠렸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쪽에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2차 전지 종목을 말씀드리느냐?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 시장의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LNF를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언제였어요? 이때였죠. 이때 또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LNF를 이때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LNF를 왜 안내를 드렸었을까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바닥권에서 들어가 줬기 때문에 다음 매물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의 흐름은 물량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을 못 받는다?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을 못 받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간은 조금은 유연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악재가 한번 싹 나왔죠. 종목도 올라갔었던 거 지금 싹 내려갔죠. 그러면서 지금 굵직한 일정도 더 다가오죠. 이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또 살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냐라는 거죠.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데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계속해서 소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냥 한국 시장 정말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종목들을 건드렸다면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내 현금 비중을 그냥 다 쏟아버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좀 최대한 포트 조정의 시기로 한번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작년 한 7월 이후 급락이 나왔었던 이후에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은 추매 타이밍이 오면 다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추가 매수 구간이 나왔을 때 뭐 LNF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 번 언급드렸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최대한 다른 종목군들로 한번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설명을 이어서 나가보면 매크로 수급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많이 쏠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바닥 잡고 급등 나오는 구간, 이 구간이 또 형성이 되었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대로 반도체 대형주 쪽에도 매크로 수급이 들어왔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주도주 종목군 중에 반도체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반도체, 낸드, 메모리 쪽, 이쪽이 또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찌됐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HBM이나 뭐 CXL 이러한 쪽으로 상당히 좀 잘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SK하이닉스가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 쪽 그러니까 기존에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던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도 상승이 상당히 좀 잘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 이후가 중요할 겁니다. 그죠? 개별 종목 장세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됐을 때 어린이날이 다 끝나갔을 때 어린이날 이후에는 일정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일정들의 결과가 반영이 될 텐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실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 그림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중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이 있었죠.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이 잘 나오는 세트랙 I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뭐였죠?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무언가 눈에 띄는 수급이 항상 들어갈 때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죠. 시장은 항상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들였을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초소형 군집 위성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당히 급등이 잘 나왔고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을까? 이미 앞선 구간에 어느 정도 힌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 물량이 빠지지 않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러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왜? 살아있는 종목은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트랙 I가 수급이 결론적으로 잘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슈를 봤더니 또 5월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랙 I나 뭐 그 다음에 뭐 AP 위성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돼요. 보게 되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다만 대장주는 확연하게 우리가 AP 위성보다는 세트랙 I였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점. 수급의 양 자체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랙 I 같은 이러한 그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눈에 너무나도 빤히 보입니다. 보게 됐을 때 SDN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밀어 넣는 구간을 봤을 때는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또 밀어 넣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수급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준 구간 대비해서 빠진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줬는데 빠진 물량은 얼마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또한 살아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죠? 살아있는 종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게 되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수급 흐름 연속적으로 보여줬죠.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종목을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해서 눈에 띄는 수급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항상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종목들과는 지금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때요? 눈에 띄는 물량 흐름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승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에는 반사적으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가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언제가 제대로 찐 상승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최근에 또 반등이 강력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찐 반등으로 가나?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물량의 움직임을 보면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매크로 수급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정도로만 움직였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에
더 이상 이제 낚이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 물량들을 좀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면서 올라가더라 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한번 볼까요?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시장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S 오토메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RS 오토메이션이랑 로보스타, 로봇주 중에 두 종목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RS 오토메이션 요 정도면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 RS 오토메이션이 왜 갈까? 요것도 사실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이 제가 요 정도 구간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급등이 한번 쭉 나왔었는데 자, 보게 되면 급등 나왔었던 이 물량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죠? 급등 나왔었던 물량이 하나도 안 빠진 상태에서 어제 또 다시 강력한 물량을 밀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전에 이 고점에 있었던 물량을 그냥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RS 오토메이션 더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더 간다라는 거죠. 이 정도 수급이면 그냥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수급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그러면은 RS 오토메이션은 수급이 너무나도 잘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로봇주 중에 왜 이렇게 RS 오토메이션이랑 로보스타를 강조를 많이 드렸을까?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잘 살아있는지만 파악이 되시면 갖고 가야 될 종목, 버려야 될 종목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RS 오토메이션도 결국에는 어때요? 자,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RS 오토메이션도 어제 급등 나오기 이전의 그림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쭉 조정만 나왔습니다. 쭉 조정만 나오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한번 또 이제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RS 오토메이션 이거 가져가도 되는지 한번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RS 오토메이션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수급이 들어갔는데 이 수급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물량 다 살아있으니까는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고 오늘의 움직임은 어때요? 결론적으로 어제 엄청난 물량 다 들어가 줬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 구간 소화해주고 있죠. 이거 더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에 띄는 수급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다음 주라고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다음 주에 FOMC, 그 다음에 고용지표 발표가 될 거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표가 발표되는 구간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당장에 어젯밤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높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물가지표들이 지금 싹 다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제 GDP가 그래도 성장률을 하회해 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섣불르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률까지 높게 나왔으면 아마 연준에서는 그냥 매파적인 발언을 FOMC에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최근에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나온 지표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결론적으로 5월 달에는 결국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에 소외된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1년 내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내 종목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매매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또 이제 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내 생각대로 시장이 흘러갔고 내 생각대로 수익이 나와줬구나. 아, 나 잘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뿌듯한 그런 이제 또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감한 결단은 저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버리고 추가 매수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타이밍에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정말 확실한 타이밍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여전히 종목은 소외되어 있는데 힘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힘이 안 들어가 있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기회비용 그대로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결국에는 또 5월 달에 승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종목도 추가적으로 보면 뭐 오늘 또 뭐 샘CNS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샘CNS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또 여러 번 해서 수익을 이번 주에 챙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또 제가 여러 번 매매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물량이 또 너무너무 훌륭했잖아요. 예, 물량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2번 매수해가지고 이거는 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던 종목이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는 건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 수급을 보고서 그 수급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매매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을 잡아주기는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바닥을 잡아줬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일정들이 있죠. 이 바닥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방을 향해서 가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분기점에 따라서 종목들이 달라질 겁니다. 방향성이 아래로 가면은 당연하게도 또 매우 국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매크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주도주도 같이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죠. 즉 이번에 방향성이 어떻게 가든지 이 방향성에 맞는 매매를 좀 잘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가오는데 이 일정들이 끝나기만 하면 그러면은 다 이제 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4월 달은 악재가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고 그러면서 그 악재들 다음에는 이 다가오는 굵직한 일정들이 또 다가옵니다. 이것만 잘 넘기면 그래도 시장은 최소한 바닥을 잡아주는 모양새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냥 힘을 잘 비축해 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시기예요. 이제 시장이 일정들 다 끝나고 바닥 잡을 때 매수할 준비만 잘 하셔가지고 살아있는 종목이 뭔지만 캐치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이 종목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는 또 이 종목을 해야 되고 순환이 이렇게 돌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잘 비축해 놓으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일정들이 다가오는 만큼 포트를 잘 조정을 해 놓으시고 제가 강조드리는 수급적인 매매, 결국에는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다 발표가 되고 나서 제가 또 그거를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아마 또 제가 금요일 날에 그 전략들을 한번 또 말씀을 일괄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오셔가지고 전략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또 성투하시고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 포트 조정 잘 하셔서 어린이날 이후에는 우리 또 여름 휴가 가야 되니까 매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